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조선소 감독관 친구와 이야기한 조선업에 대한 영상이 10만 조회를 넘었습니다. 친구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지는 저도 그렇고 친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중에 발화와 귀화를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조선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좀 우려되는 소문이 이제 얼마 전에 있던데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저가 수주를 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어. 뭐 발주처에서는 조선소에 일감이 없는 걸 알고 있고 조선소 입장에서는 당장 일감을 채워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수주량 확보가 조선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더군다나 현대하고 대우하고 합병하는 이 시점에서 현재 그 인수단이나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얼마만큼 수주량을 얼마만큼 하느냐 혹은 얼마만큼 일감을 확보를 했냐가 또 자기 능력으로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댓글 중에도 보면 해양 플랜트는 한 2,000명 필요한데 뭐 LNG 건조하는 건 한 그 200명밖에 안 댓글 내가 필요하다. 봤는데 드립십을 예를 들었더라고 그 사람은. 드립십 하나 만드는데 2,000명 필요한데 LNG 만드는 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하면 계산이 좀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조선소에는 맨아우라고 얘기를 해. 뭐 예를 들어 10만 맨아우를 들여서 배를 한 대를 만들었다. 30만 맨아우를 들여서 배를 만들었다. 이거를 뭐 나누게 하면 이제 결국 사람 수가 되긴 되는데 드립십을 1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갖고 2010한 5년도까지 근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드립십을 만들어냈거든. 조선 3사 전부 다 뭐 이렇게 암벽에 보면 드립십 한 대여섯 대씩 떠 있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는 드립십이 워낙 이제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야. 한 대에 2,000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드립십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한 대 만드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2,000명이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가장 피크 때 그만큼 필요한 거지. 피크 때 한 2, 3년 전에 일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일하면서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 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중공업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스탠다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일하는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그 헤드들만 잡아놓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은 그 매뉴얼 따라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 하더라고. 우스갯소리 해내줄까? 내가 뭐라고 맨날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없어갖고 이 회사 망할 거 아니다. 한 달만 고생하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 그 어떤 누가 바뀌어도 돌아가. 그렇게 안 해놓으면 일을 못해. 그렇겠지.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인데 그래도 조선소에서 저렇게 막일을 하고 많이 노가다 같아도 엄청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조선산업의 미래인데 젊은 애들이 이제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이런 애들도 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오래 못 버텨. 그 조금 하다가 네가 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더럽고 힘들고 그렇잖아. 그런데 임금은 PC방에서 알바하는 거나 편의점 알바하는 거랑 똑같대. 그거 나 충격적이더라고. 예전에는 니나 내 때만 해도 그런 알바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 알바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육체노동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더울 때 시원한 데 있고 추울 때 따뜻한 데 있으면 일하면서도 받는 돈이랑 조선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몸으로 하면서 하는 돈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얼마 일 안 하고 때려치우고 나간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조선소 안에 있는 협력업체의 임금 어떻게 측정이 돼 있냐면 조공이라고 하지. 처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그냥 최저시급이야. 최저시급. 근데 일은 엄청나게 힘들어. 엄청나게 힘들다 하더라고. 아침에 거의 7시 50분까지 현장 가야 되고 그때부터 작업복 입어야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막 힘들고 지저분하고 굉음에 위험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돼. 근데 이게 일을 못 버텨. 이 사람들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한 5년 정도 되잖아. 임금이 올라가. 이 올라가는 게 제법 크게 올라가.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되면 괜찮았었어. 괜찮았어서 과거형이지. 그리고 한참 좋을 때는 500% 정도의 보너스도 있었고, 그치, 성과금 나오고 막. 지경이 예를 들어서 PSPI를 받을 때 협력업체도 받았었고, 협력업체의 그 상조회 그런 것도 잘 돼 있었고, 지경에서 지원도 해줬었고, 협력업체 사람들끼리 주택조합을 결성해갖고 아파트도 지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장기 근속자에 해당하는데 근속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까지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어. 학자금주고. 그래서 협력업체 반장, 내가 알고 있는 사내 협력업체 반장들이
다 그랜저 이상 때 돌아다녔어. 그만큼 막 먹고 사는 데가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애들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게 몇 년 전이야? 그게 이제 한참 좋을 때지. 조선산업이 한참 2015년 좋을 때 정도까지. 2015년까지. 근데 이게 안 좋아지면서 뭐 그렇게 좋으면 뭐해. 이게 임금이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될 상황이고 회사가 없어져야 될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건들이 대학에 안 좋아지는 거고 조선소에서 한참 좋을 때 협력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지원이 또 없어지는 거야 서서히. 그리고 나서 결정타가 이제 밖에 있는 마트나 이런 데서 알바비가 이제 높아지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음. 그래서 지금은 뭐 주 52시간인가 이거를 탁 못을 박아놨잖아. 조선소가 한참 좋을 때 이제 돈을 이렇게 협력업체 사람들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구조가 보면 5시까지 일을 하면 그냥 한 공수. 음. 근데 7시까지 하면 뭐 1.5배, 10시까지 하면 2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잔업비가 굉장히 좋았었어,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일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해버리면 월급의 앞 단위가 한 2단계 올라가고 막 이래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주 52시간, 물론 뭐 일감이 없을 뿐더러 주 52시간으로 그게 정해져 있어 보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야. 조선소 말로 이제 공수를 많이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얼마 못 받아가는 거지. 그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못 먹고 살아. 기본급들이 보면 다 최저임금 수준에 다 잡혀 있어. 그게 그나마 막 잔업하고 특근하고 해야, 그러고 옛날에 좋을 때는 그런 게 많았었고, 그래야 이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한 번씩 뭐 보너스 찔러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뭐 술도 먹고 여가 생활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 갈수록 조선소에서는 힘드는 거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포항에 한번 오긴 오는데 오늘 이제 인터넷 보니까 그거를 누가 2024년 5년 이렇게 잡아놨더라고. 오는데 내 생각에는 한참 좋을 때 70% 정도밖에 안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게 아마 끝일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저쨌든 LNG선도 특수선이야.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만 발주가 나오는 거거든. 이게 수요가 계속 늘지는 않아. 왜냐하면 탱커, 컨테이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는 사람들이 쓰는 공산품을 주로 옮긴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잖아. 이거는 사람들이 계속 쓰는 거고. 기름도 어쨌건 간에 계속 쓸 거 아니야. 근데 LNG선은 그 수요가 있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LNG선 한 달에 100대 분량의 LNG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카타르하고 왔다 갔다 하는 LNG선이 뭐 1년에 100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의 LNG선이 일단 확보가 됐다. 더 이상 LNG선은 필요가 없는 거야. LNG 운송선은. 근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뭐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어느 나라에서 뭘 어떻게 파느냐, 굉장히 이렇게 양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컨테이너선이나 탱커나 벌커 같은 게 기본적으로 밑에서 조선소를 받쳐줘야 조선소는 쭉 운영이 되고 이런 특수가 한 번씩 왔을 때 팡팡 뛰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벌크선하고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제법 높거든. 그게 우리나라에서 기본이 기초 조선소에서 기초가 되는 그런 배의 수주가 너무 많지 않다는 거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거지. 지금 석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 셀가스, 셀오일. 셀오일은 말 그대로 모래 속에 들어있는 기름하고 가스야. 근데 그거를 개발하는 기술이 과거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채굴해내는 기름량이 많지 않았어. 생산성이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아. 왜냐면 생각을 하면 해봐. 쉽게. 땅 파서 기름 파는 게 돈이 많이 들겠냐, 바다 밑에 있는 땅 파서 기름 파는 게 돈이 많이 들겠냐. 그냥 땅 파는 게 낫지. 그렇지. 미국은 그냥 땅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야. 어. 이때까지는 그게 뭐 모래층이라서 뽑아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내갖고 쉽게 이제 파낼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적은 돈을 들이고 기름을 생산을 해내는 거지. 어쨌든 미국이 셀 오일을 개발을 해갖고 그 광구를 개발해갖고 전 세계 기름값을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셀 오일이 위험한 게 있는 게 환경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말을 못하게 계속 이제 로비를 해서 누르고 있어서 그런데, 셀 오일 개발을 하려 그러면 그 엄청난 온수가 필요해. 물로 이렇게 쏴가지고 한다 하더라. 뜨거운 물을 쫙 모래 속에 침투시켜갖고 모래 속에 알갱이 사이에 붙어있는 기름하고 가스를 뜨거운 물로 녹여갖고 그 물을 다시 회수해갖고 그 물에 있는 기름을 다시 이제 걸러내는 방식인데. 그럼 물이 오염되겠네. 그렇지.
그거를 순환시켜서 계속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그럼 이 물을 다시 이제 재처리해갖고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 시설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텍사스에서 사람들이 뭐 해 먹고 살았어? 말 키우고 소 키우고 해 먹고 살았잖아. 그 광고 옆에 있는 소들은 소를 그 목장에서 소를 못 키운대잖아, 지금. 그 다큐멘터리, MBC에서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어. 옛날에 찍은 게. 싱크대 물 틀어갖고 거기 불 붙여보면 불 붙는다고. 호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폐수 모아놨는데 거기 중간에서 그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불기둥이 항상 타고 있고 100% 회수를 못 해내거든. 물에 있는 그 기름 성분을. 그러니까 그것들이 환경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네가 아까 말했듯이 텍사스 전역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 텍사스 전역 개발을 못 하는 거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줄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급격하게 망가진 이유가 오일 가격이잖아. 근데 오일 값이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 미국의 셰일 오일이야. 가스 셰일 오일이야. 근데 조선소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한국에 날아든 희소식 중에 몇 개가 미국 발주였어. 그 탱커선하고 그 LNG 운송선. 그래, 그게 발주가 좀 나와서 철수하기 재밌었거든. 근데 그 배들이 미국산 셰일가스하고 셰일 오일을 운송하는 데 쓰는 그 배였어. 그 트럼프가 미국 그 LNG 갖다 샀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LNG선 발주가 낮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스 싣고 오는 배가 필요할 거 아니야. 배는 그 나라에 발주 줄 테니까 우리 가스 사서 써. 그렇지, 그런다 하더라고. 그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만 그랬겠냐고. 다 그랬겠지. 일본한테도 그렇겠지. 그랬나? 아베한테 가가지고 당연하지. 두편이 날리면서. 일본은 먼저 가서 그거 우리 사서 쓸게요라고 얘기했지. 아, 그치. 아베는 그랬을 어. 거야. 형 그거 우리가 사서 쓸게. 그랬을 거야 아마. 안 그러면 도끼 맞을 텐데. 그 말이 그 말이야.